세상을 스스로 바꿀 혁신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변화에 속절없이 끌려갈 것인가? 미래를 바꾸는 그 중심에 코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딩으로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꿈 많은 고등학생들은 전기충전소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팔찌를 개발한 아이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코딩으로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코딩. 우리는 지금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코딩이란 무엇일까?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로봇 경연장을 찾았습니다. 예선전 5천여 명 중 2천여 명이 오늘 자신만의 로봇으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라는 측면은 나날이 강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 바로 코딩입니다.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로봇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 컴퓨터 언어인 코드로 동작을 입력해줘야 재구시를 합니다. 지금 로봇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움직임을 다시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프로그램 짜면은 로봇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합니다. 됐습니까?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세계. 우리가 맞춰놓은 마스크에 안 맞아 지금. 네. 지금 0.1로 낮춰봐. 0.1로 낮추고 지금 그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산업이 자동화되면서 이 코딩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성큼 들어온 새로운 세상은 호기심을 부릅니다. 특히 사람을 꼭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참 매력적인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의 심정이 딱 이랬을까? 결승전을 앞두고 초조함 가득. 댄스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어떤 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 프레임은 크레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직접 해갖고 3D 프린터로 뽑았어요. 애지중지 만든 로봇이 제발 평소대로 움직여줘야 할 텐데요. 순조로운 출발. 하지만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물구나무 서고 일어나는 장면에서 넘어져가지고 열심히 했던 만큼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네, 관심 있어요.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아이들. 코딩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첨단 기술 없이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그러면 인공지능 기반의 인프라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사회를 이제 살아가게 될 거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역량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가 굉장히 위기에 가게 될 거라는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미국은 이미 카멜레온처럼 변화에 맞춰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이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변화의 시작점과 마주할 수 있다는데요. Hi. Hi. How are you? My name's John. This is Lily.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부녀도 만났습니다. So she definitely is interested in a lot of the more programming side of things. She's just starting to get into that. So we're just trying to encourage that.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가 보았지만 여느 축제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이것! 연주할 때마다 비눗방울이 나오고 불꽃이 일렁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 불과 10여 년 만에 수십만 명이 찾는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기 있는 부스는 코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 앞으로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맛을 보는 거죠. 붕어빵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Well, us two, we both love 3D printers. What do you want to invent? I'd like to be a software engineer and/or a mechanical engineer. He's been a tinkerer since he's young. He's been coding for 3 years. He started with Scratch, using engineering and learning and expanding your mind. 관람객들의 열정도 높지만 메이커들의 열정은 한 수 위입니다. 백발백중 농구하는 로봇을 만든 고등학생팀. 모두 직접 코딩한 건데요. 그 속에 반가운 얼굴, 한국인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코딩의 재미를 알리고 싶어 참가했다는데요. 프로그램은 저희는 지금 자바를 쓰고 있고요. 앱은 엔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앱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핸드폰과 커넥트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엔드로이드 폰과 엔드로이드로 커넥트 시켜야 돼서 엔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살게 된 그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로봇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학교에서 코딩 수업도 열심히 들으며 팀의 리더로 활약 중입니다. 활달한 성격의 남다른 패기로 팀원들을 이끌고 세계 로봇 대회도 나갔습니다. 아직 세계 1등은 못했지만 언젠가 초소형 알파고를 만드는 게 그의 진짜 꿈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유재진 주도 이겼고 그래서 이제 내셔널까지 나갔다가 이제 저기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주에서 2위로 두 번째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꿈 많은 소년, 여기 또 있습니다. 진동으로 장애물을 미리 알려주는 지팡이를 만들었는데요. 14살밖에 안 된 학생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Why would I want to do this? It's like, so what I brought here is my blind cane to help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navigate their surroundings safely. So it has a distance sensor, which is an echo sensor. I have an Arduino Uno, which is my microcontroller that I programmed. Now wait, I'm going to stay there. Is it vibrating less? And then A stop. little bit, right? So now when I get closer, now does it feel closer? A few seconds. So this would be good for those who are very cool. Thank you. Very nice. Thank you. 살면서 한 번쯤은 찾아오는 번뜩이는 생각.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코딩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날개는 바로 이겁니다. Would you do it one more time? So as you can see here, I have 3 bottles set up, right? So even if I think the objects will show up on the screen over here. So if I identify the first bottle, it'll show up on the screen here. 사람들이 금세 관심을 가지는데요. And what we can do is we can ask it to read this. Actually, let's make it read the. It's reading the entire nutritional information or the. Right. It's very fast. It's very fast. Yeah. 미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보컬아이즈. 말 그대로 눈으로 본 걸 읽어주는 장치입니다. 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메이크업 페어는 끝났지만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 그래서 떠났습니다. 니네 집으로요. Hi. Oh, hey. He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Timothy Hong. Oh, yeah, you can come. Oh, yeah. Yeah. Thank you very much. 메이크업 페어에서 눈도장 찍은 덕분인지 니리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우선 자신의 방부터 보여주겠다는 릴.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대형 모니터가 한 대도 아닌 2대라는 것. 역시 남다르네요. What they would part right here, right?
So they would just hold it over the page as best they can. So now it'll say there's text in the picture. Would you like me to read it? 앱스토어에 올려 누구나 사용 가능. 게다가 카메라 버튼만 누르면 되는 편리함. 이러니 반할 수밖에요. Yeah, so I developed this app this summer in June. So that would be around 2 months ago. That's when I first started working on it. 처음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했지만 난독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는데요. You can see all the reviews. So as you can 사용자들의 see, 후기를 들어볼까요? Very helpful. Lots of people are using our app, and lots of them find the app very helpful. As you can see here, someone gave us a 5-star review and said that this is definitely the best accessibility app I've ever used.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릴. 또 뭔가를 시도 중입니다. So right now, what I'm working on is facial recognition. So what users want to be able to do is we've been in contact with a few that we're currently working with just to figure out what they want for the app and how we can help them make the app better. Right? But they'll have a chance to be able to. 오픈 소스 기반 딥러닝을 활용해 얼굴 인식 기능까지 넣겠다는 건데요. 이름을 등록한 대상을 인공지능이 인식하면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말해주는 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 가치는 커집니다. For his application, since he's making the application for blind, sometimes even though that person is speaking, then blind person can understand who that is. But sometimes that person is eating or is reading a book, but you want to find out that if that person is there in the room. 언제부터 코딩을 이렇게 잘했냐고요? 아빠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시작이었습니다. Just coding on a very basic level. It's called Lego Mindstorms, and it looks really simple, right? It's like a Legos. You just put stuff together. 작년엔 주니어 로벨상이라 불리는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코딩이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Those basics will help you in the future just to, either to get a new job, either to just, work in new fields or anything like that. So coding, like you were talking about, coding is to me the most important field and the most important subject that any child should learn right now. It's an essential part of just becoming educated at this day and age. 그의 노력에 더 큰 날개를 달아준 곳. 닐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런치박스의 도움으로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된 스타트업 지원센터입니다. And now he's working on IP protection for it, so he can take it to market. So his main need for us was not so much coding. His main need for us in this case was for us to facilitate him to do these things. It's us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right? 그는 이곳에서 식물의 질병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데요. 이곳 농업학과의 다양한 데이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모으기 힘든 방대한 자료 덕분에 현재 87%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All these people I can use Launchbox's great wide source of mentors, their connections to contact the people who are able to, make the IPs, how to file the IPs, how to file a company, and I can also, if I have any technical questions, I can also use Launchbox as a mentor for that. And Launchbox as a mentor for almost anything. 어린 소년의 꿈, 처음엔 아빠의 선물이, 그리곤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자양분이 되어 점점 자라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의외로 소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은 어떨까요? 600년 역사를 간직한 서울의 중심거리. 일단은 그거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 출시가 목표니까 그거 먼저 해놓고
사업 이야기로 꽃피우는 이들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입니다. 취직도 아닌 창업이라니 뭔가 남다르죠. 새 학생이 의기투합하여 올해 처음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 실시간 위치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처럼 길 안내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많을 때 사용자들이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 충전소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대해 모르는데 전기차를 과연 맘 놓고 구매할 수 있을지 한정적인 그 하드웨어 인프라를 극복해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학생이 처음 만난 곳은 바로 이곳, IT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입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스타트업 대표 병훈이는 코딩에 관심이 생겨 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질문하고 의욕 넘치는 학생입니다. 배우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전혀 프로그래밍과 코딩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진학 그리고 취업 또 창업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창업을 바라본 병훈이. 그래서 요즘 한창 신이 납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브로셔. 며칠 후에 있을 스타트업 박람회에 초대받은 건데 최연소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1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기업이라는 것도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있는 버그도 곧바로 수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충전소 내에 있는 이 QR코드를 인증을 해서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각종 프로그래밍까지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던 배움이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정말 다 한 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원터치 페이먼트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런 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코딩 교육을 통해서 알고리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단적으로 생각하고 편면으로 생각한다면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는 게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적 사고를 이용해서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건 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가 먼저 충전소를 찾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충전소 인프라도 해결될 것이다.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11월의) 어느 주말.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인데도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체 이곳은 어디일까요? 요즘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선 소위 핫하다는 코딩 학원입니다. 코딩의 기초부터 C 언어라고 하는 고급 코드까지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로봇공학 수업.
블록 형태의 컴퓨터 명령문을 쌓아 코딩을 하면 로봇이 그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어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럭이 있으면은 얘를 잡고 또 이 길을 완주한 다음에 이 길 끝에 도달하면은 이 블럭을 떨어뜨리게 했어요. 그럼 미션이나 그런 거 다 로직을 개발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긴 해도 뭐 하고 나면 뿌듯하니까 하죠. 코딩을 배우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친구들 4명이 모여 개발한 이것은 스마트 애견 급식기. 여기서 주기적으로 밥을 줄 수도 있고 블루투스를 연결해 사료를 주는 시간과 그 양까지 자신이 설정해 놓은 대로 사료가 나옵니다. 몇 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밥이 나옵니다. 아니면 바로 밥을 주고 싶으면 생활 속 불편함에서 얻은 아이디어. 친구들 모두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시중에 없으면 우리가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뭉쳤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급식을 주는 그 하드웨어가 나온다면 어딜 놀러 가도 그냥 원하는 시간에 바로 그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보면 이제 나중에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코딩을 배우지 않았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 막상 만들어 보니 편리했고 이 좋은 걸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저희 아이디어를 그 사이트에다 올렸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대성공. 목표 금액의 300%를 달성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새로운 서비스로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죠. 의사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인터넷 컴퓨팅 위에서 서비스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의사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인터넷 컴퓨팅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안목까지만 길러도 1차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서가 보여줄 게 있다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아들. 엄마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구 외웠어, 지구. 요즘 뭐 만들고 있어? 요즘 이거 만들고 있고 이거 다 만들면 이 도둑이 이걸 장난감으로 알고 CCTV라고 눈치를 못 채게 이렇게 장난감으로 제작을 했고 진짜 장난감인 줄 알겠다. 준서가 직접 코딩해서 만든 건 CCTV 로봇. 초음파 센서, 이것도 센서, 그리고 얘는 카메라예요, 얘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로봇 가까이 사람이 다가오면 초음파 센서와 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사진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원리입니다. 사진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전송되어 집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터치로 112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말 제가 준서를 보면서 쟤는 정말 저게 저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자기가 뭘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이제 막 기뻐서 저희한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이제 해내야 되겠다고 하면 진짜 뭐 새벽 5시까지도 그거 매달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억지로 시켰다면 하지 못했을 일. 도대체 방 안에서 뭘 만드나. 이젠 아들의 작품이 기다려집니다. 벨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오는 거를 현관까지 가서 누가 오는지 누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게 네. 자, 이제 슬슬 감이 오나요? 누군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바로 나갈 수가 없어 난처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준서는 누가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벨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이제 누구가 왔는지 알 수 있는 앱이에요.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통해 방문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메시지까지 보낼 수 있는데요. 이제 택배 때문에 초조할 일은 없겠네요. 저거 갖고 싶다. 이제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앱을 구글 플레이나 이제 아이폰 앱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어서 요즘은 앱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제2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는 그의 개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거기 누가 없어요 앱이고 이 프로그램은 저요 앱인데 여기서 도와주세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아이디가 뜨고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자신의 위치가 빨간색. 아,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표시되는 거군요. 거기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거기 누가 없어요와 저요로 지었어요. 서로 호환되어야 하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과연 GPS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준서가 도움을 요청해보는데 일단 준서의 위치는 확인이 잘 되네요. 구조 요청을 받은 부모님은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는 뜻의 이모티콘을 누르는데요. 준서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만약 도움 요청을 수락을 했다면 두 개의 점이 찍혀서 이제 위치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테스트 잘 했어. 아 진짜? 테스트 잘 되네. 그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 준서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앱들을 보면 와 정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다. 진짜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코딩이라는 걸 접하게 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게 되어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바로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코딩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가장 빨리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은 이미 94년도부터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3년간 270시간을 교육하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 박사가 되어 졸업합니다. אנחנו מנסים ללמד את הילדים שלנו ללמוד לבד. אנחנו לא יודעים מה תהיה טכנולוגיה מחר בבוקר. אני חושב שזה אחת המיומנויות החשובות ביותר שאנחנו נותנים לילדים שלנו, שהם מסוגלים ללמוד את הכל לבד, גם אם מחר בבוקר יהיה משהו חדש. עכשיו, קודם דיברתי על סייבר, עכשיו אני רוצה לחבר לך את סייבר ורובוטיקה. 학생들에겐 졸업 후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군대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미래를 설계하는 곳. 이스라엘에선 군대가 그렇습니다. שהמטרה של לחבר את התלמידים כבר לתעשייה, שיוכלו להשתלב בתעשייה עוד לפני הצבא. כי בישראל הולכים לצבא בגיל 18. אז אנחנו רוצים כבר בגילאים צעירים לנסות לחבר אותם לתעשייה, שיגיעו כמה שאתם מוכנים לשלבים הבאים שלהם. סליחה? אחרי את הלימודים אתה צריך ללכת לצבא, נכון? ואתה רוצה ללכת לחיל הים לגבי את מה שאתה לומד, או איזה כיוון? כן, ברור. זה הכיוון שלי. זה הכיוון שלי. אני רוצה להתעסק בדברים כאלה. כל מה שהוא סייבר. כל מה שהוא סייבר, מחשבים, זה מאוד מעניין. אתה שמעת גם יש כבר. 이스라엘에선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군복무는 필수입니다. 특히 사이버 정보부대 8200 유닛은 이스라엘 경제 전체를 움직인다 할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 부대 출신이 차린 기업만 1000여 개. 이스라엘 3대 IT 기업 모두 8200 부대 출신이 세웠습니다.
성공한 기업인들의 후배 양성은 이스라엘에선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한다는 알렉스도 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8200 기술부서에서 활약을 떨친 후 자신의 적성을 살려 벤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오직 경험해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생생한 지식, 학생들에겐 더없이 값진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EO 알렉스. 경험해보니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אני חושב שמה שהם צריכים לקחת מהבית ספר זה הכלים לחשוב, זה הכלים ליצור לבד, להבין שצריך לשתף פעולה וצריך לדעת לפתור דברים, להבין אותם ולפתור אותם, לא רק לזכור ולדעת, אלא בעיקר ללמוד, זה הכי חשוב. I'm the PR manager. My name is Daniel. I'm the marketing man. My name is Michael and I'm the CEO. I want you to imagine you had it five. 알렉스처럼 창업을 하고 싶은 후배들.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까마득하게 높은 선배님들이 바라보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봅니다. 학생들이 만든 건 스마트 팔찌. So for example, right now I'm an elder person and I don't really feel well. So I'm gonna fall. Oh no, I just got a message that my father feels bad. I'm very far away from him. 응급 상황을 팔찌로 알릴 수 있습니다. Someone around him that can save him. Hey, I just got a notification from my phone that someone that is close to me needs help. Hey, sir, are we okay? Thank you. So, my watch just sent him a message that I need help. So, for example, he sees me over here, that's me, and he got, so for example, I'll show you again. Try to give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about the insurance company's concept. It's an important part of the business model. So the insurance 실패할 걸 미리 예견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Everybody are safe. That your system will allow them to be more efficient in reducing the costs. זה פיתוח ראשוני, כאילו טיפוס. ספר גם מה בתוך הקורס. אז כל זה וכל המנטורינג וכל להביא לכאן מומחים מהתעשייה ולהיפגש עם חברות הייטק מאוד גדולות, זה בעצם המנטורינג שהבית ספר מביא. 멘토링 효과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창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알렉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아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이스라엘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쳐준 코딩은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אני חושב שזה מאוד חשוב, לא בשביל לדעת קודינג, אלא בשביל לדעת לחשוב. מה בדיוק לומדים בשפה הזאת, זה יותר חשוב להבין את זה, להבין את הגישה הזאת ולהבין שזה עוד כלי שבעזרתו אפשר לעשות דברים. וכמה שיותר מוקדם, ככה יותר טוב. 세계가 강조하는 코딩 교육.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내년에 중학교는 정보교과에서 34차시가 필수 교과로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 시간에 그 컴퓨터 관련된 교육을 17차시, 연간 17차시 진행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범 학교를 운영 중인데요. 수업 시간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코딩 교재도 개발했습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코딩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사실 이거를 개발했을 당시는 우리나라에 아직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그 컨텐츠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선도학교 교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에 시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재랑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시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200개 학교들이 선도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범교육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마침 코딩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센서와 부품을 연결하는 전자장치로 뭔가를 만들 생각입니다. 과제는 뭐예요? 오늘 과제는 자동문 만들기.
자동문. 어떤 자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갖다 대면은 열리는 자동문.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자동문. 하지만 실제로 만들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스크래치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작품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은 코딩이 어느 정도 능숙한데요. 스크래치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문이 열릴 거리를 명령어로 입력해줍니다. 학생들이 계산한 거리에 물체가 다가왔을 때 센서가 반응을 보입니다. 자동문 만드는 거 코딩의 원리를 알고 나니 참 쉽습니다. 앞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눈 걸 인식해주는 거라서 바로 앞에 물건이나 사람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다른 거에다가 명령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년 전부터 계속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니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되게 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코딩의 실체를 보고 났더니 막연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뭔가를 초등학교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손으로 만지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구까지 사용하면 아이들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새로운 영역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신선하게 좀 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채린이 방. 학교에서 코딩을 처음 접하고 난 뒤에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자꾸만 뭔가를 만드는 습관이 들었다는 것. 이건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차 안에서 답답해서 질식사한 경우도 봤고 또 유치원에서 보호자 곁에 못 있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게 됐어요. 학교에서처럼 아두이노 전자장치를 활용해 심박동, 체온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요. 이 작은 장치에 심박동 측정 센서, 온도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심박수 센서가 심박수를 감지하면 여기에서 심박수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 온도 센서가 온도를 감지하면 여기 온도 센서 값에 출력이 돼요. 들어도 당체 알 수 없는 소리들. 코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온도가 470을 넘으면 비상이 뜨게 만들었고 그리고 심박수 BPM이 120을 넘으면 비상이 뜨게 만들었어요. 입력한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면 경고가 뜨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제가 마인드맵으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필요한 장치로 생각해낸 게 이 심박수 센서로 만약에 심박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위험 감지를 뜨게 만들었고 또 온도가 상승하면 또 위험 감지에 뜨게 만들었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그것도 일정 값을 넘기면 비상 알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는 됐으니 말한 대로 되는지 실험해 볼까요? 채린이가 숨이 찰 정도로 뛰자 정상이었던 글자가 순간 비상으로 바뀝니다. 좀 전과 비교해보니 심박수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신기했고 또 제가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화면에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기쁨. 아이들에게 코딩은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코딩 교육을 보다 앞서 시작한 이스라엘. 그래서인지 교육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한 초등학교. זה מה צריך לעשות כמובן גם תנוע בתוך המבוך. אוקיי, אז הנה יש לנו דמות, ומה עכשיו אנחנו עושים? 코딩 수업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은 창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עוד פעם, אחת, על הקו הכחול. רוצה אותי וזה עובד. אז יש לנו את האירוע הראשון. עכשיו, מה אנחנו נרצה שבמשחק הזה יקרה? שהדמות מה תעשה? שהיא תלך. 선생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כשאתה רוצה חץ שמאלה, אז לאן אתה רוצה שהוא יפנה? קודם כל פנה לכיוון. תיקח את הפקודה פנה לכיוון. יש לך גם מחבר רגיל מחובר, אם יותר נוח לך. אוקיי, פנה לכיוון. ועם החץ הקטן, מה זה שמאלה? איזה זווית זאת? 선생님은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볼 뿐 최대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מה הדמויות תעשנה? הכל הילדים צריכים לבנות בעצמם. בגלל זה את יכולה לראות פה תלמידים שכל אחד בוחר דמות אחרת ומתכנתת את הדמות לפי הפקודות שרוצים להשיג. כי זה כיף להיות במחשב. כן, מצוין. ובמקום לכתוב במחברת. עובדים במחשב ולומדים לתכנת יותר טוב. 막히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찾기보단 친구들끼리 토론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실은 항상 시끄럽죠. אני אוהבת לעבוד במחשב ולעשות פקודות. וגם אבא שלי הוא מתכנת. בשעות לימוד, קודם כל לתלמידים מכיתה א' עד ג' יש להם כל שבוע שעתיים שיעור של קודינג. בכיתה ד' עד ו' הם כבר גם לומדים שעתיים קודינג וגם שעתיים רובוטיקה. 교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눈망울들을 보세요.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걸까요? לסביבה קוראים קוד מנקי. בסביבה הדמות הראשית היא בעצם קוף, שיש חיות נוספות שעוזרות לקוף, ויש פקודות, מגדירים פונקציות שונות בשביל שהקוף יזוז, יש... 코드 몽키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게임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게임 속 원숭이가 바나나를 모을 수 있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져 수준 높은 코딩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선 매년 1,500여 개의 학교가 모여 코딩 실력을 겨루는데 올해는 이 아이들이 사이버 올림픽에서 우승했습니다. כשהסתבכנו בתחרות היה קשה, אבל אנחנו לא מוותרים, אנחנו בכל זאת מנסים. עברנו נגיד לשלב אחר, אם היה קשה בשלב אחד, עברתי לשלב אחר ואז חזרתי לזה. אני תמיד מנסה לעבוד עליו. עלה שווה מנקי, כמו שאמרתי. שמי שזז יסתובב לעכבר. 마치 게임처럼 미션을 통과하는 짜릿한 쾌감은 아이들의 성취욕을 자극시킵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내고 싶은 거죠. אנחנו בנינו תחרות, היא נקראת אליפות הסייבר הישראלית, שהיא מיועדת, היא גם מכיתה א' עד כיתה י"ב, ובעצם בתחרות הזאת אנחנו נותנים לתלמידים לשחק. יש לנו מערכת שאנחנו פיתחנו, דשבורד אונליין, שכל בית ספר מדורג לפי ההתקדמות של התלמידים שלו.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 너무 식상해서 흘려버렸던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하고 싶은 교육 방법, 우리나라도 개발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캐릭터들은 저희 학원에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메인 캐릭터들이에요. 나도 만드는 나도 재밌어야지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공부할 게 늘었다 생각되지 않도록 만화 형식의 온라인 교재를 만드는데 이미 경험해본 아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캐릭터 발굴은 물론 게임 스토리까지 짰는데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것부터 나중에는 엄청 복잡한 그런 패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재미 있어서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코딩이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시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블록 형태의 코딩을 선택하면 미션 완료! 대기업 IT 분야에서 일했던 이들이 사표를 던지고 창업을 시작한 건 우리나라도 이젠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책들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시험 타겟으로 어떤 뭐 결과물 타겟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코딩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코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컴퓨터적 사고를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화의 물결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열중해서 뭔가를 만집니다. 언뜻 보니 장난감 같기도 한데요. 이것의 정체는 코딩의 원리를 배우는 로봇.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학부모들도 솔깃해집니다. 기존에 있는 코딩은 컴퓨터나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모니터 이런 매개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린 친구들은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매개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매개체가 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 좀 더 친숙한 블록 타입으로 된 코딩 교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블록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동작을 입력시키면은 빨간불일 때 제가 동작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입력을 시킵니다. 녹색불이 되면서 제가 방금 손으로 입력시킨 동작을 반복 재생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재생하는. 이런 방식을 정기, 즉 플러그를 뽑았다는 뜻의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가 없어도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반복 재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코딩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스크래치라던가 그 위에 상위 버전의 아이콘 타입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선 적당하지만 그 이하 어린이들이나 유아들한테는 현재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한테 가장 맞는 거는 만지면서 코딩하는 만지는 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친구 같아요? 한창 수업 중인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돼요. 그러면 우리 뭐 하는 거지? 동작을 움직여서 입력시켜요. 마침 코딩 로봇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거지만 장난감과 비슷하게 생겨서인지 낯설어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줄게. 이게 바로 네, 오늘 처음 수업하는 거.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네요. 네, 아이들이 쉽게 이제 할 수 있어서 손으로 하는 거여서 쉽게 아이들이 잘 하는 거 같아요.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 동작을 손으로 입력시키면서 자연스레 컴퓨터 알고리즘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표현한 동작은 개구리의 걸음걸이. 그런데 생각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동작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서 개발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누르면 이렇게 또 다르게 가요. 네, 기본적으로 개구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작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경주도 하고 이제 밀어내는 게임도 하고 이제 또 그걸 앞으로 뒤로 바꿔서 이제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한 아이들. 놀면서 코딩을 배우는 것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보면 이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논리적인 생각, 사고의 힘, 결국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개발자로서 직업으로 꼭 갖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에서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은 기본 역량이 될 것이라는 세계 포럼에서도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그 21세기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도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딩은 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코딩으로 새로운 걸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 도전은 또 하나의 미래를 만듭니다.